준비를 했는데 오늘 일단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다시 켰고요. 이광수라는 분,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읽었던 게 어린 버세계라는 굉장히 계몽주의적인 소설이 읽어드렸고요. 거기서 뭐 이광수에 대한 잡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나눠봤습니다. 제가 나중에 따로 시간이 돼서 혹시 뭐 이광수의 그의 시대라든지 이광수 관련 서적을 조금 읽어보고 조금 취합을 해서 논문도 조금 읽어보고 해서 취합을 해서 제가 이광수를 좀 제대로 소개시켜 줄 수 있는 날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무명 읽을 겁니다. 무명 읽을 거고요. 무명은 굉장히 좀 작품을 얘기를 하면 수양동의 사건이 일어난 후에 쓴 작품이고요. 수양동의 사건으로 인해서 친일을 하게 됩니다. 이 세것 콤플렉스라는 것에 집중해서 이 작품을 읽으시면 아마 이광수가 왜 친일을 하게 됐고, 그리고 왜 그 전에 얘기 드렸듯이 계몽주의 문학이기 때문에 일본에게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본에서 이미 수학을 했기 때문에 일본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없었던 그런 이광수의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자기의 친일에 변해서, 이제 좀 인트로로 넘어가면 자기 친일에 변해서 이렇게 이광수는 얘기합니다. 열등, 자기가 좌석 칸에 있을 때 1등 칸에는 일본인과 외국인이 있었고 2등 칸에는 뭐 일본인들, 내지인들 중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3등 칸에는 더러운 조선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극복해 보려는 노량으로 친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식으로 논리를 피거든요. 이 작품도 약간 그 논리와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명. 입감한 지 사흘째 되는 날, 나는 병감으로 보냄이 되었다. 병감이라야 따로 떨어진 건물이 아니고 감방 한편 끝에 있는 방들이었다. 내가 들어간 곳은 일방이란 방으로 서쪽 맨 끝 방이었다. 나를 데리고 온 간수가 문을 잠그고 간 뒤 얼굴 휘고 눈 말그스레한 간병부가 날더러 앉으시거나 누우시거나 자유예요. 가만가만 말씀해도 괜찮아요. 말소리가 크면 간수에게 걱정 들어요 하고는 하고 이르고 내 번호를 따라서 자리를 정해주고 가버렸다. 나는 간병부에게 고개를 숙여 고맙다는 뜻을 표하고 나보다 먼저 들어와 있는 두 사람을 향하여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였다. 이때 바로 내 곁에서 있는 사람이 옛날 조선식으로 내 팔목을 잡으며 아이고 진상이시오 나 윤땡땡이요 하고 겉방에까지 들릴 만한 큰 소리로 외쳤다. 나도 그를 알아보았다. 그는 C경찰서 유치장에 10여일이나 나와 함께 있다가 나보다 먼저 송국된 사람이다. 그는 빼빼 마르고 목소리만 크고 말끝마다 땡대가리란 말을 쓰기 때문에 같은 방 사람에게 땡대가리라는 별명을 듣고 놀림감이 되던 사람이다. 나는 이런 기억이 날 때 터지려는 웃음을 억제하기 매우 어려웠다. 윤 씨는 옛날 조선 선비들이 가지던 자세와 태도로 대단히 점잖게 내가 입감된 것을 걱정하고 또 곁에 있는 민이라는 껍질과 뼈만 남은 노인에게 여러 가지 칭찬하는 말로 나를 소개한 뒤 버렁 미결수 앞 옷자락을 벌려 배와 다리를 온통 내어놓고 손가락으로 발등과 정강이도 찔러보고 두 손으로 뼈가죽을 잡아당겨 보면서 이거 보세요. 전신이 이렇게 부었어요. 그닐에 좀 내려간 것이 이 꼴이요. 임동 팔방에 있을 때는 이보다 더했는디. 전라도 사투리로 제병 증세를 기다랗게 설명하였다. 그는 마치 자기가 의사보다 더 자기의 병 증세를 아는 것 같이, 그리고 의사는 도저히 자기의 병을 모르므로 자기는 죽어나갈 수밖에 없노라고 자탄하였다.
윤씨 자신의 진단과 처방에 의하건대 몸이 부은 것은 죽을 먹었기 때문이요.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설사가 나는 것은 원통한 제명을 썼기 때문에 일어나는 확이라고 단언하고, 이 병을 고치자면 옥에서 나가서 고기와 술을 잘 먹는 수밖에 없다고 증언부언한 뒤에 자기를 죽이려는 것은 그의 공범들과 의사 때문이라고 눈을 흘기며 소리를 질렀다. 윤씨의 죄라는 것은 현모, 임모하는 자들이 공모하고 김모의 토지를 김모 모르게 어떤 대금업자에게 저당하고 30여만 원의 돈을 얻어 쓴 것이라는데, 윤은 이 공문서 사문서 위조에 쓰는 도장을 파준 것이라고 한다. 그는 현관오면 나를 모르고 임관오므로 말하자면 나와 절친한 친구님께, 우리는 친구 위해서는 사생을 가리지 않는 선fu님께, 우리 정말 우리는 친구 위해서 목숨을 아끼니께 사람이니께 도장을 파주시라고. 그래서 진상들도 아시다시피 내가 돈을 한 푼이라도 먹는기요. 현관오 민관오 저희들끼리 수천만 원 돈을 수만 원 돈을 다 처먹고 윤땡땡이 무슨 죄란 말이야 하고 뽐내었다. 그러나 윤의 말은 내게 하는 말이 아니오. 여태까지 한방에 있었던 민더러 들으라는 말인 줄 나는 알았다. 왜 그런가 하면 경찰서 유치장에 있을 때 첫날은 지금 이 말과 같이 뽐내더마 형사실에 들어가서 두어 시간 겪을 것을 겪고 두 어깨가 축 늘어져서 나오던 날 저녁에 그는 이 일이 성사되는 날에는 6,000원 보수를 받기로 언약이 되어 있었던 것이며, 정작 성사가 된 뒤에는 현가와 임가는 윤이 새긴 도장은 잘 되지 아니해서 쓰질 못하고 서울서 다시 도장을 새겨서 썼노라 하며 돈 30만 원을 주고 하룻밤 술을 먹이고 창기집에 재워주고 하였다는 말을 이를 가면서 고백하였다. 생각컨대 병감에 같이 있는 민씨에게는 자기가 무죄하다는 말밖에 아니했던 것이, 불의에 내가 들어오매 그 뒷수습을 하노라고 예방선으로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나는 또 생각하고 또 한 번 웃음을 억제하였다. 껍질과 뼈만 남은 민씨는 밤낮 되풀이 하던 소리라는 듯이 윤이 열심으로 떠드는 말을 일부러 안 듣는 양을 보이며 해골과 같은 제 손가락을 들여다보고 앉았다가 끙하고 일어서 똥통으로 들어간다. 똥통이야? 하고 윤은 소리를 꽥 지른다. 저는 누구만 못한가? 하고 민은 끙끙 안간힘을 쓴다. 똥통은 바로 민 머리맡에 놓여 있는데 볼 때마다 칠 아닌 관을 연상케 하였다. 그 위에 해골이 다 된 민이 올라앉아 끙끙대는 것이 퍼그나 비참하게 보였다. 윤은 그 가늘고 날카로운 눈으로 민의 앙상한 목덜미를 흘겨보며, 진상요, 글쎄 저것이 타작을 한 80석이나 받는다던디. 아이고 또 장남자 한 석이 있다는디. 아유 또 19살 옆에 내가 있다나요. 아이고 그런데도 저 아비 저 서방이 다 죽게 되어도 저 의리친 강아지 새끼 하나 면해도 아니 온다 말씀이지요. 옷 한 가지 뺀 또 한 그릇 차입하는 일도 없고 나는 집에나 멀지. 인제 뭐야 내가 편지를 했으니까 아이고 그래도 내 당숙이 돈 10원은 보내줄게요. 내 당숙이 면장이요. 그런데 저것은 집이 시흥인기란디. 그래 계집년 자식 새끼 그 을신도 아니엠담. 성이 민가라고 그 양반 자랑은 어지. 저 민감은 다 양반이요. 응? 서방도 모르고 애비도 모르는 것이 무슨 빌어먹을 죽은 양반이요. 윤이 이런 악담을 패도 미는 못 들은 채 이제는 끙끙 소리도 하지 않고 멀거니 앉아있는 것이 마치 똥통에서 내려오기를 잊어버린 것만 같았다. 민의 대답 없는 것이 더 화가 나듯이 윤은 벌떡 일어나 똥통 곁으로 가서 손가락으로 민의 옆구리를 꾹 찌르며, 글쎄 내가 뭐라 했어. 이대로 있다가는 죽고 만단 게 먹은 게 있어야 똥이 나오지. 아이고 그까지는 쌀뜨물 같은 미음 한 모금씩 얻어먹는 게 오줌이나 될 것이 있어. 으스 내 말대로 집에다가 기별을 해가지고 돈이라도 갖다가 우유도 사 먹고 달걀도 사 먹고 그래요. 아이고 돈은 놔뒀다가 뭐 하자기요. 애비나 죽어가고 면회도 아니 오는 자식 녀석한테 물려줄 양으로 뭐 옳지. 19살 먹은 계집이 젊은 서방한테 얻어서 재밌게
살라고 하고 민이 비위를 박박 끓는다. 민도 더 참을 수 없는지 글쎄 뭔 걱정이야. 자네 악담과 그 독살스러운 깔딱지만 완부하게 됐으면 좀 살겠네. 아이고 좀 말을 해도 좀 할 말이 있지. 남의 아내를 왜 그들어? 응? 그러니까 시골 산것이라는 건 할 수가 없단 말이지. 이런 말을 하면서도 민은 그렇게 성낸 모양조차 보이지 아니한다. 그 운평눈이 도끼를 띄면서도 또한 침착한 천품을 보이는 것이었다. 그 후에 날마다 몇 차례씩 유는 민에게 같은 소리로 그를 박박 긁었다. 민은 그 소리가 듣기 싫으면 눈을 감고 자는 채를 하거나 그러지 아니하면 유리창으로 내다보이는 여름 하늘의 구름이 나는 것을 언제까지나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반드시 이런 민이 침착하면 침착할수록 유는 더욱더 기를 내어 악담을 퍼부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반드시 19살 된 민의 아내를 거들었다. 이것이 윤이 민의 길을 끌어올리려는 하는 듯한 하는 최우수의 수단이었으니 민은 아내의 말만 나면 양미간을 찡기며 한두 마디 불쾌한 소리를 던졌다. 윤이 아무리 민을 긁어도 민이 못 들은 채 하고 도무지 반항이 없으면 윤은 나를 향하여 민의 험구를 하는 것이 버릇이었다. 도무지 민의 의사가 이르는 말을 아니 듣는다는 말, 먹으라는 약도 아니 먹는다는 등, 천하의 꺽징이라는 등, 민의 코끝이 빨간 것이 죽을 때까지 가까워 해가 동하는 것이라는 등, 민의 아내에게는 벌써 어떤 젊은 놈팡이가 붙었나라는 등, 한량없이 이런 소리를 하였다. 그러다가 제가 졸리거나 밥이 들어오거나 해야 할 말을 끊었다. 마치 유는 먹고 민을 못 견디게 굴고 똥질하고 자고 이 네 가지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았다. 또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자기의 병타령과 공범에 대한 원망이었다. 어찌했으나 윤의 입에는 잠시도 다물지 못할 새는 없었고 쨍쨍하는 그 목소리는 가끔 간수의 꾸지람을 받으면서도 간수가 돌아선 뒤에는 곧 그 쨍쨍거리는 목소리로 간수에게 또 욕을 퍼부었다. 나는 윤 때문에 도무지 마음이 편하기가 어려웠다. 윤의 말은 마디마디 이상하게 사람의 신경을 자극하였다. 민에게 하는 악담이라든지 밥을 대할 때 나오는 형무에 대한 악담, 의사, 간병수, 간수, 자기공범, 무릇 그의 입에 오르는 사람은 모조리 악담을 받는데 말들이 칼 끝같이 바늘 끝같이 나의 약한 신경을 찔렀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마음에 아무 생각도 없이 가만히 누워있는 것인데 유는 내게 이러한 기회를 허락치 아니하였다. 그는 제재거리는 말이 끝이 나서 인제 살아났다 하고 눈을 좀 감으면 유는 코를 골기 시작했다. 그는 두 다리를 벌리고 배를 내어놓고 베개를 목에다가 걸고 눈을 반쯤 뜨고 그러고는 코로 골고 입을 물고 이따금 숨이 꺽꺽 막히는 소리를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백일의 기침과 같은 기침을 하고 차라리 그 잔소리를 듣던 것이 나은 것 같았다. 그럴 때면 흔히 민이 어떻게 생긴 자식인지 깨어도 사람을 못 견디게 굴고 잠이 들어서도 사람을 못 견디게 굴어 하고 중얼거릴 때는 나도 픽 웃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저배 가리워 아유 15 저배 가리워 사타구니 칼을 걷고 웬 낮잠을 저렇게 자 낮잠을 저렇게 자니까 방에는 똥통만 타고 앉아서 다른 사람 못 견디게 굴지 하고 순회하는 간수가 목소리를 지르면 유는 자기는 누가 자건다요 하고 배와 사타구니를 쓸며 이렇게 화기가 떠서 열기가 떠서 더워서 그래요. 그리고는 옷자락을 잠깐 여몄다가 간수로 가버리면 유는 간수 섰던 자리를 그 독한 눈으로 흘겨보며 왜 나를 그렇게 못먹어 해 하고는 다시 옷자리를 열어 젖힌다. 민이 의부심에 못 견디는 듯이 왜 간수 말이 옳지? 배때기를 내놓고서 자빠져 자니까 남 밤낮 똥질을 하지. 자네 비위에는 옳은 말도 다 악담으로 듣거니만이 와. 또 그게 뭐야?
밤낮 사타구니를 내고 자빠졌으니. 그래도 유는 내게 대하여 끔찍히 친절하였다. 내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병인 것을 안다고 하여서 그는 내가 할 일을 많이 대신해 주었다. 무슨 일 있으면 내게 말씀하라는 게시오. 아, 왜 일은 안 치는 거요? 하고는 내가 움직일 때는 번번이 나를 아끼는 말을 하여 주었다. 내가 사식 차입이 들어오기 전 유는 제가 먹는 죽과 내 밥과를 바꾸어 먹기를 주장하였다. 그는 글쎄 이 좁쌀 절반 콩 절반 이것을 진상이 잡수신다는 것이 말이 되는기요? 하고 굳이 내 밥을 빼앗고 제 죽을 내 앞에 밀어놓았다. 나는 그 뜻이 고마웠으나 첫째로는 법을 어기는 것이 내 뜻에 맞지 아니하고 둘째로는 의사가 죽을 먹으라고 하고 명령한 환자에게 밥을 먹이는 것이 죄스러워 끝내 사양하였다. 윤과 내가 이렇게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미는 미음 양지기를 앞에 두고 입맛이 없어서 입에 대일 생각도 아니하면서 글쎄 이 사람아 그 쥐똥 냄새 나는 묽은 죽 국물이 무엇이도 그리 좋은 거라고 진상한테 권하나 진상 어서 그 잔지를 잡수시오. 그래도 콩밥 한 덩이가 죽보다 낫죠. 하면 유는 민을 흘겨다보며 어서 저 먹을 것이나 처먹어. 그래도 먹어야 사는겨. 하고 억지로 주범을 빼앗아 먹기를 시작한다. 나는 양심의 법을 어긴다는 가책을 받으면서도 윤의 정성을 물리치는 것에 미안하여 죽국물을 한 모금만 마시고 속이 불편하다는 핑계로 자리에 와서 누워버린다. 윤은 내 밥과 제 죽을 다 먹어버리는 모양이다. 민도 미음을 두어 두세 모금 마시고 자리에 돌아와 눕건만은 윤은 밥덩이를 들고 창밑에 서서 연애 간수가 오는가 아니 오는가를 바라보며 입술이 요란하게 밥과 국을 먹고 있다. 민은 입맛을 쩍쩍 다시며 그저 좋은 배깔의 육회를 한 그릇 먹었으면 살 것 같은데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한번 아유 좋은 배깔을 먹었으면 요 속에 맺힌 것이 확 풀려버릴 것 같은데 하고 중얼거린다. 밥과 죽을 다 먹고 나서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던 유는 게다가 또 육회요. 묽은 미음도 안 내린 배때기 육회를 먹어. 금방 뒤져지게 그렇지도 않고 코끝이 빨간데 벌써 회가 동했어. 그렇게 되고 안 죽는 법이 어디 있나 하며 밥그릇을 부시고 있다. 콧물이 흐르던 유는 손등으로 씻지 아니하고 세 손가락을 모아서 마치 버러지나 떼이듯 것 같이 콧물을 집어서 아주 아무데나 획 뿌리고 그 손으로 밥그릇을 부신다. 그러다가 기침이 나기 시작하면 고개를 돌리려 하지도 아니하고 개수통의 밥그릇에 더 가까이 고개를 숙여가며 기침을 한다. 그래도 우리 세 사람 중에는 자기가 그 몸에 상하다고 해서 밥을 받아들이는 것이나 밥그릇을 부시는 것이나 밥 먹은 자리에 걸레질을 하는 것이나 다 제가 맡아서 하였고 또 자기는 이런 일에 대해 썩 잘하는 줄만 알고 있던 모양이었다. 더구나 아침이 끝나고 뱅기 준비하는 구령이 나서 똥통을 들여낼 때면 사실상 우리 셋 중에 윤밖에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었다. 그는 끙끙거리고 똥통을 드러낼 때마다 민을 원망하였다. 민이 밤낮 똥질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똥통이 무겁다는 불평이었다. 그러면 민은 글쎄 이 사람아 내가 하루에 미음 한 공기도 다 먹는 사람이 오줌 똥을 누기를 얼마나 누겠나. 자네야 말로 죽도 두 그릇 국도 두 그릇 냉수도 두 전자씩이나 처먹고는 밤새도록 똥통을 타고 앉아서 남 잠도 못 자게 처먹고는 밤새도록 똥통을 타고 앉아서 남 밤 잠도 못 자게 하지 하면서 하는 민의 말은 내가 보기에도 옳았다. 더구나 내게 사식 차입이 들어온 뒤로부터 유는 번번이 내가 먹다가 남긴 밥과 반찬을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의 소화불량은 더욱 심하게 되었다. 파식을 하기 때문에 조갈증이 나 수없이 물을 퍼먹고 그러고는 하루에 많은 날은 20차례씩이나 똥질을 하였다. 그러면서도 자기 말은 똥이 나와 주어야지. 꼬챙이로 파내기가 하면 나올까? 흙이야 먹는 것이 있어야 똥이 나오지. 이렇게 한두 번 몇 차례씩 혹은 민을 보고 혹은 나를 보고 자탄하였다. 윤회병은 점점 악화하였다. 그것은 확실히 과식하는 것이 한 원인이 되는 것이 분명하였다.
그래도 누가 보고는 있었나 보네. 아이고. 잠깐 얘기를 해보면, 뭐랄까요. 선생님이 말하시는 정상인이란 뭔가요? 도대체. 저는 좀 그게 궁금하네요. 푸코는 감시와 권력이라 감시와 권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과 그거였나? 푸코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것은 바로 국가가 하는 행동과 그 억압이었다고. 처벌이죠. 감시와 처벌에서 좀 처벌을 내리고 감시를 하는 건 결국 국가의 일이고, 그 국가에 의해서 우리가 감시 그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게 돼버리는 거죠. 저는 막 포코를 다 읽지 못했습니다. 읽지도 않았고. 다만 그 사람 사유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혁명이란다 참. 운동을 하고 비정상과 정상을 구분하는 사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판을 가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학문적인 힘과 고고학적인 학문적 힘으로 인해서 많은 탈구조자들이 많은 영향을 받았죠.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는 이광수보다 훨씬 사실 더 유명하시죠? 인문학계에서는 유명하니까. 탈구조자주의자로 유명하니까. 네, 하여튼 계속 읽겠습니다. 이광수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식민지 지식으로서 인해서 나는 내가 사식 차입을 먹기 때문에 윤의 병이 더해가는 걸 퍽 괴롭게 생각하여서 이제부터는 내가 먹고 남은 것을 윤에게 주지 아니하고 결심하고 나 먹을 것을 다 먹고 나서 윤의 손이 오기 전에 벤또 그릇을 창들 위에 갖다 놓았다. 그리고 나는 부드러운 말로 윤을 향하여 그렇게 잡수시다는 큰일 나십니다. 아이고 내가 어저께는 세어보니까 24번 설사하십니다. 아이고 또 그 위에 열이 오르는 것도 너무 잡수신 강이기 때문인데요. 하는데요. 하고 절실히 말하였으나 그는 듣지 아니하고 창틀에 놓은 벤또를 집어다 먹었다. 나는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것은 내가 사식을 끊어버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저녁 한때만 사식을 먹고 아침과 점심은 간식을 먹기로 하였다. 나는 아무쪼록 영양분을 섭취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병자기 때문에 이것은 적지 아니한 고통이었으나 나로 하여 곁에 사람이 법을 법하고 벙이 덧나게 하는 것은 차마 못할 일이었다. 민도 내가 사식을 끄는 까닭을 알고 두어 번 윤의 주책 없음을 책망하였으나 윤은 오히려 내가 사식을 끄는 것이 얼마나 저를 미워하시어이나 하는 것 같이 나를 원망하였다. 더구나 윤의 아들에게서 현금 3원 차입이 와서 우윤이 사식을 사먹게 되고 지리가니도 사서 쓰게 된 뒤로부터는 나에 대한 태도가 심히 냉랭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내가 충고하는 말이면 성생의 말씀이 옳아요 하며 순순히 듣던 것이 이제는 나를 향해서도 눈을 흘기게 되었다. 유는 아들이 보낸 삼원 중에서 수건과 비누와 지리마기를 샀다. 규띵오규 하는 날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었고 물건을 주문한 후에 그 물건이 올 때까지는 한 일주일 내지 10여일이 걸렸다. 유는 자기가 물건을 오는 것이 늦다고 하여 날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형무소 당국의 태만함을 책망하였다. 그러다가 물건이 들어온 날 유는 수건과 비누와 지미가리를 받아서 이리 뒤적 저리 뒤적 하면서 글쎄
이걸 수건이라고 가져와. 망할 자식들 같으니라고. 글랫감도 못 되는 걸. 아, 이 비누는 이게 뭐야? 이거 뭐 어디 향내 나니 하나? 나나? 하고 큰 소리로 불평을 하였다. 민이 안입과 못 견디는 듯이 입맛을 몇 번 다시더니, 아이 글쎄 이 사람아, 자네 집에서 언제 그런 수건과 비누를 써봤단 말인가? 그 돈 4만 가지고 밥솥이나 사 먹을 것이지. 밥솥이나 사 먹을 것이지. 비누 수건 또 왜 사? 아이고 자네나 내나 그 상반대기에 비누는 발라서 무엇 하자는 게고. 아이 또 여기서 주는 수건이면 고만이지. 타올 수건을 무엇 하자는 게야. 자네가 그따위로 속옷머리 없이 살림을 하니까 평생에 가난 껍질을 못 번져 놓지. 이렇게 책망하였다. 유는 그날 세수할 때만은 제 비누를 썼다. 그러나 수건을 빨 때든지 씻을 때는 웬일인지 여전히 내 비누를 쓰고 있었다. 유는 수건 거는 줄에 제 타올 수건이 널리고 비누와 입솔과 처마분이 있고 이불 밑에 지리가미가 있고 조석으로 차잎밥과 우유가 들어오는 동안 심히 호기가 있었다. 그는 부채도 하나 샀다. 그 부채도 내 부채 모양으로 합죽선이 아닌 하루에도 몇 번씩 원망하였으나 그는 허리를 쭉 뻗고 고개를 제치고 부채를 딱딱거리며 도사리고 앉아서 그가 좋아하는 양반 놈 타령이며 공범 타령이며 원망이며 형무소 공격이며 민에 대한 책망이며 이러한 것을 점잖게 하였다. 유는 사문원치 차입 때문에 자기의 지위가 대단히 높아진 것을 느끼는 모양이었다. 간수를 보고도 이제 겁낼 필요 없이 나도 차입을 먹노라 하고 호기를 부렸다. 윤이 차입을 먹게 됨으로써 10여일 끊었던 사적 차입을 받게 되었다. 윤과 나는 두 사람만은 노릇노릇한 흰밥에 생선이며 고기를 먹으며 민 혼자만이 미음 국물을 마시고 앉아있던 것이 차마 볼 수 없었다. 민은 미음 국물을 받아놓고는 연회에 나와 내 밥그릇을 바라보는 것 같고 또 침을 깔딱깔딱 삼키는 모양이 보였다. 노릇노릇한 흰밥,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고마운 것인 줄은 감옥에 들어와 본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밥의 희는 빛, 그 향기, 젓갈로 짚고 입에다가 넣어 씹을 때 그 촉각, 그 맛, 이것은 천지간에 있는 모든 물건 가운데 중 가장 귀한 것이라고 느껴지지 않으려 할 수 없었다. 쌀밥 이런 말까지도 신기한 거룩한 음향을 가진 것 같이 느꼈다. 이렇게 밥의 고마움을 느낄 때도 합장하고 하늘을 우러러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밥의 즐거움을 고루 받게 하소서 하고 빌지 아니할 사람이 있을까? 이때 나는 형무소 법도 잃어버리고 민의 병도 잃어버리고 지리가미에 한 숟갈 되는 밥덩이를 덜어서 꼭꼭 씹어 잡수세요 하고 민에게 주었다. 민은 그것을 받아서 입에 넣었다. 그의 몸에 경련이 일어나는 것 같고 그의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것 같으면 내 마음 탓일까? 민은 종이에 붙은 밥알갱이를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뜯어서 먹고 참 꿀같게 먹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맛있었을까?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더 먹는 모양 같으나 나는 더 주지 않냐고 그릇에 밥을 좀 더 편져서 내놓았다. 윤은 제 것을 먹고 나서 내가 편긴 것까지 차마 휘두말아 넣었다. 윤의 3원어치 차입은 입줄이 못지않고 끊어지고 말았다. 윤의 당숙되는 면장이 오리라고 윤이 장담하던 30원은 오지 않았다. 윤이 노말하기를 자기가 옥에서 죽으면 자기 당숙이 아니 올 수 없고 오면은 자기의 장례를 아니 지낼 수 없으니 그러면 적어도 30원 정도는 들 것이라 죽은 뒤에 30원을 쓴 것보다 살아서 30원을 모아내서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면 자기가 죽지 아니할 터이니 당숙이 면장의 신문으로 형무소까지 올 필요도 없고 또한 또 설사 자기가 옥에서 죽더라도 이왕 장례비 30원을 받아 먹었으니 친족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형무소에서 화장할 터인즉 즉 지금 30원을 청구하는 것이 부당한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면장상수에 편지를 하였으므로 반드시 30원은 오리라는 것이었다. 나도 윤의 당숙되는 면장이 윤의 이론을 믿어서 돈 30원을 보내주기를 진실로 바랬다. 더구나 윤의 사식 차입이 끊어지므로 내가 먹다가 남긴 밥을 윤과 민이 다투게 됨에 그리하였다. 내가 민에게 밥 한 숟갈 준 것이 빌미가 됨인지 민은 끼니 때마다 밥 한 숟가락을 내게 청하였고 그럴 때마다 윤은 민에게 욕설을 퍼붓고 심하면 밥그릇을 둘러 엎었다. 한 번은 윤과 민의 사이에 큰 싸움이 일어나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서로 주고받고 하였다. 그때 마침 간수가 지나쳤다가 두 사람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윤을 나무랐다. 간수가 간 뒤에 윤은 자기가 한수에게 꾸지람을 들은 것이 민 때문이라고 하여 더욱 민을 못 견디게 굴었다. 그 방법은 여전히 며칠 안에 있으면 민이 죽으라는 등 19이 된 민의 아내가 벌써 어떤 젊은 놈하고 붙었으리라는 등
민의 아들들은 개되지만도 못한 놈이라는 등 악담이었다. 나는 사식을 중지하고 달라고 간수에게 청하였다. 그러나 내가 사식을 중하는 것으로 두 사람의 감정을 완화할 수는 없었다. 별로 말도 없던 민도 내가 사식을 중지한 뒤로부터 윤은에게 짖지 않게 악담하였다. 요놈, 요 좀떠든 놈. 그래, 백주의 남을 땅에 뺏어가 먹고 재판서도 두드러고 위조를 해. 노장 파던 손목쟁이가 썩어 문드러지지 않을 줄 알고. 이렇게 민이 윤이 공감하면 윤은, 아휴, 남의 집에 불 넣는 놈은 어떻고? 아유, 그 사람이 믿거든 차라리 칼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찔러 죽이지. 그래, 그 집 식구는 다 태워 죽이고 저는 죄를 면하라 말이지. 나 같은 놈은 자식 새끼 다 잡아 먹어야 돼. 내 새끼들이 살아있으면 또 남의 집에 불을 놓겠거든. 하고 간수를 하였다. 하루는 간수가 우리 집 방문을 끼고 99호! 하고 외쳤다. 99호를 15호로 잘못 들었는지 윤이 벌떡나며 내게 편지 왔는겨? 하였다. 윤은 당숙 연장의 편지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에 99호를 15호로 잘못 들은 모양이다. 내가 99호냐? 하고 간수는 소리를 질렀다. 정작 99호인 미는 나를 부를 자가 천재 어디 있으냐는 듯이 그 온방눈으로 8월의 흰 구름을 바라보고 누웠다. 99호 귀 먹었니? 하는 소리와 99호 이건 눈 뜨고 꿈을 못 꾸는 셈인가? 단토상이 부르시는 소리도 못 들어? 하고 윤이 옆구리를 찌르는 바람에 미는 비로소 누운 대로 고개를 젖혀 문이 열고 있는 서우는 간수를 바라보았다. 99호 내 물건을 다 가지고 이리 나와. 그제야 미는 정신이 드는 듯이 일어나 앉으며 우리 집으로 내어보내주세요 하고 그 해골 같은 얼굴에 숨길 수 없는 깊은 빛이 드러난다. 어서 나오라면 나와보면 알지. 우리 집에서 면회하러 왔어요 하고 민의 얼굴에 나타났던 기쁨은 반이당 쓰러져 버린다. 간수지에 있던 키 큰 간병부가 전방이에요 전방. 으스 그 약병이랑 다 들고 나와요 하는 말에 미는 약병과 수건과 제가 베고 있던 베개를 들고 지적거리고 문을 향해 나간다. 미는 전방이라는 뜻을 알아들었는지 분명치 아니었다. 간병부가 베개는 두고 나와요. 옷방으로 가는 길이에요 하는 말에 이로써 미는 자기가 어디로 끌려가는지 알아차린 모양이라서 힘없이 베개를 내던지고 잠깐 기쁨으로 빛나던 얼굴이 다시 해골같이 되어 나가고 말았다. 다음 방인 이 방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나고 또 문이 닫히고 딸깍하고 쇠장 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민이 처음 보는 사람들 틈에 어리둥절하여 누울 자리를 찾는 모양을 눈앞에 그려보았다. 에이 고자식 잘 나간다 젠장. 더러워서 견딜 수가 있나. 목욕이란 거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아침에 수술하고 양치하는 거 보이는겨? 어떻게 생긴 자식인지 새 옷을 갈아입으라고 싫다고만 하고 일변 민이 내어버리고 간 베개를 자기 베개 밑에 넣으며 떠나간 민의 험구를 계속한다. 민가가 왜 불을 놓았는지 진상 아시는겨? 민이 민가기 때문에 그렇지. 서울 민감내를 마름 노릇으로 수십 번 했다지려. 진선도 보는 바와 같이 자식이 저렇게 독종으로 걱정이 생겼으니 그 밑엔 자긴들이 배겨날게요. 80석이나 사작을 한다는 것도 자긴들이 등을 쳐먹은 걸 무엇이란게요. 그래 자긴들이 원망이 생겨서 자주 집에 등장했다 가랬냐니까요. 그래서 작년에 마름을 떼왔단 말이오. 그리고 김무엇인가 하는 사람이 마름이 났는데요. 그 민가 녀석은 제 마름을 뗀 것이 마름이 된 김가 때문이라고 금년 음석설에 어디 만났더니요. 만나서 욕짓거리를 하고 밤바탕 싸우고 그 용뱅충이 분하여서 그날 밤중에 김가의 집을 불렀단 말이야. 마침 설날 밤이라 감이 깊도록 동네 사람들이 불러나가다 불이야 하고 소리를 들으면 망정이지 하마터면 김간의 식구가 죄다 타 죽을 뻔하지 않는기요 하고 방아제가 어떻게 흉악한 짓인 것을 한바탕 연설할 쯤에 간병부가 오는 것을 보고 말을 뚝 끊는다. 그것은 간병부도 방화법인 까닭이었다. 간병부가 다녀간 뒤 유는 계속하여 그 간병부의 강한 재상을 또 한바탕 설명하고 나요. 모두 흉악한 놈들이지요. 남의 집에 불을 놓다니 그런 놈은 씨알머리도 없이 없애버려 하는 기라고 하고 심히 세상을 개탄하는 듯이 한숨을 쉰다. 일방에 윤과 나와 단둘이 있게 되어서는 큰 소리가 날 필요가 없었다. 반면 우리 방에 들어와 자는 윤 병강과 윤을 윤서방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윤이 대단히 불평하였으나 간병부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 이롭지 못한 줄을 아는 윤은 간병부와 정면 충돌하는 일은 별로 없고 다만 낮에 나하고 있을 때에 서울말로 무슨 서방이라고 하는 말이 높은 말인기요. 아이고 우리 전라도선 남하는 사람 보고 서방이라고 하면 무슨이나 하인 부르는 소리냐 인기요. 하고 겉눈으로 나를 바라본다.
나는 그가 묻는 뜻을 알았으므로 대답하기가 심히 거북살스러워서 잠깐 주저하다가 글쎄 서방님이라고 하는 것은 못하겠지요 하고 웃었다. 유는 그제서야 자신을 얻은 듯이 아유 그 야우리 전라도에선 서방님이라고 하면 사 대접하는 말이지요. 그다 친상도 보시다시피 즉 간부놈이 은팔친 날들의 윤서방 하니 그래 아유 저놈의 자식은 지압이 들어도 무슨 서방 할 텐가. 나이로 따져도 내가 지압이 뿔은 데렸다. 이 고약한 놈 같으니 하고 그 앞에 책망받을 사람이 쉽게 나은 것이라 뽐는다. 윤씨는 서방이라는 말이 대단히 분한 모양이어서 어떤 날은 간병부가 들어올 때도 눈만 흘려다보고 잘 다녀왔느냐 하는 늘 인사도 아니하는 적도 있었다. 그러다 하루 전에 또 윤서방이라고 간병부가 부르는 것을 기화로 마침내 정면충도 일어나고 말았다. 윤이 대근 나를 모아보고도 윤서방이라 부르어 하는 정식 향의에 간병부가 뜻밖인 듯 눈을 뜨고 크게 뜨고 한참이나 윤을 바라보고 앉았더니 허허하고 경멸하는 모습을 크게 웃으면서 아 그럼 덕들어 뭐라고 부르는 말이여. 대개 직업이 도장쟁이니 도장쟁이라고 하는 부른 말이오. 죄명이 사기니 사기쟁이라고 부른 말이 하니요. 밤낮에 똥질만 하니 윤똥질이라고 부르란 말이오. 옳지 윤선생이라고 불러줄까. 되지 오타가 이 모양이여. 윤서방이라고 불러주면 고마운 줄 알지. 낯살을 부르으면 몇 살이나 더 먹길래 괜스레 그렇게 윤가놈이라 부를걸 하고 주먹으로 삿대질을 한다. 윤은 처음으로 있던 호기도 다 없어지고 그만 수그려지고 말았다. 간병부는 민영감 모양으로 만만치 않은 것도 있거니와 간병부와 싸운 대자 결국엔 약한 봉지 얻어먹기도 어려운 줄 알게 달았던 것이었다. 윤은 침묵하고 있건만 간병부는 누워 잘 때도 공격을 중지하지 아니었다. 이튿날 아침 진찰도 다 끝나고 우리 방에 있던 키 큰 간병부는 다음날 방에 있던 간병부를 데려와 저 양반이 윤서방이라고 아주 대우한 나이다 하며 턱으로 윤을 가리키는 것을 보고 시작은 간병부가 아 여보 윤서방이 어디 고개 좀 들리려고 그럼 뭐라고 부를까. 윤동지라고 부를까. 윤서딸이 어떨꼬. 막사고를 반이니 그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시오 하고 눌러먹는다. 윤은 깜빡깜빡하고 도무지 아무 대답이 없었다. 본래 간병부에게 호감을 못 주던 윤은 윤서방 사건이 있은 뒤로 더욱 미움을 받았다. 심심하면 두 간병부가 와서 여러 가지 변명을 부르며 윤을 놀려먹었고 간병부가 간 뒤 윤은 나를 향하여 그놈이 옥속에서 썩어져라 하고 악담을 퍼부었다. 이렇게 윤이 불쾌한 그날을 보낼 때 더욱 불쾌한 날이 하나 생겼다. 그것은 정이라는 역시 사기범으로 일동팔방에 윤하고 같이 있던 사람이 설사병으로 우리 간방에 들어온 것이다. 나는 윤에게 정씨의 말을 여러 번 들었다. 설사를 하면서도 우윤이 달걀이 막 처먹는다는 둥 한다는 소리가 모두 거짓말일 뿐이라는 둥 자기가 아무리 달려도 말을 듣지 않는 막힌 놈이라는 둥 이런 비평을 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다. 하루는 윤하고 나하고 운동을 나갔다가 보니 웬 키는 커다랗고 허연 사람이 똥통을 타고 앉아서 싱글싱글 웃고 있었다. 윤은 대단히 못당한 만한 듯 나를 돌아보고 입을 삐죽삐죽하여 자리에 앉아 부채를 딱딱거려서 내 이상 입대까지 살사가 안 막혔는기요. 사람은 친구가 그렇게 친구하는 옳은 말은 들어야 되는 게 법이요. 일동팔망에 있을 때 내가 그만큼 음식을 상가라고 안 했던디. 그런데 내가 번감에 온 지 벌써 3달이나 됐는데 아직도 설사요. 하고 똥통에 올라 앉은 사람을 훑어본다. 윤의 이 말에 나는 그가 윤이 늘 말하던 정씨인 줄 알았다. 똥통에 내려온 정씨는 윤의 말을 탓하지 않는 지어서 하는 태도로 인상 우리서 얼마 말이요. 그래 아직도 이해심 중이시오. 하고 얼굴 전체가 웃음이 되는 듯 싱글벙글 윤의 손을 잡는다. 그리고 나서는 내게 앉은 절을 하며 제 생명은 정훌대옵시다. 얼마나 고생이 되십니까? 하고 9번이 오라좋았다. 나는 그의 발음으로서 보아 평안도 사람으로 서울 말을 배운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러나 저녁에 인천 사는 간병부와 인사할 때는 자기도 고향이 인천이라 하였고 다음엔 인천도 사는 간병부와 인사를 할 때는 자기 고향이 철원이라고 하였고 그 다음에는 평양 사람 죄수가 들어와서 인사하게 된 때는 자기 고향은 평양이라고 하였다. 그때 곁에 있던 윤이 정을 흘겨보며 왜 또 해주도 고향이라고 아니 했어? 대체 고향이 몇 개나 되는겨? 이렇게 오금을 박은 일이 있었다. 정은 한두 달 살아본다면 그 지방 사람을 만날 때 다 고향이라고 하는 모양이었다. 정은 우리 방 오는 길로 이거 팡이 들어서 쓰겠냐 하고 마룻바닥이며 씻기며 벗어붙이고 씻기며 걸레질을 하고 또 자리 밑을 떠돌아보고는 이거 대체 소재라고는 안 하고 사셨건 아이고 이거 들었을 수가 있나 하고 소재를 주장하였다. 그 너머 깨끗한 채 하지 마시오. 그 어디 수선에 정신 차리겠는고.
하고 윤은 돗자리 떨어지는 것을 반대하였다. 여기서 윤과의 정의 의견 충돌이 시작되었다. 저녁밥 먹을 때가 되어 정이 일어나 물을 받는 것이 참았으나 밥과 국을 받으려고 할 때는 윤이 벌떡 일어나 정을 떼밀리고 제가 받고야 말았다. 창 옆에는 음식을 받아들이는 것은 감방 안에 큰 권리로 여기는 것이었다. 정은 윤에게 떼밀치며 머쓱해 물리치며 웃으면서 그렇게 사람을 떼밀거야 무엇하시오. 그러니까 간 때마다 인심 잃지. 나 같은 사람들 아무나 해도 관계 찬소만은 다른 사람들 보고 그래 마시오. 뺨 맞지오. 뺨 맞아요. 하고는 나를 돌아보며 싱그레 웃었다. 그것은 마치 자기가 그만한 일에 성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려 하는 것 같으나 그의 눈에는 속일 수 없는 분한 빛이 나타났다. 밥을 먹는 동안 폭풍 전에 질문이 계속되었으나 밥이 끝나고 먹은 그릇을 설거지할 때 또 충돌이 일어났다. 윤이 사타구니를 내어놓고 있다는 것과 제 그릇을 먼저 씻고 나야 내 그릇에 정을 씻는다는 것과 기수통에 입을 대고 기침을 한다는 이유로 정은 윤을 책망하고 윤이 씻어놓은 게 없는 밥그릇을 주전자의 물로 다시 씻어 윤의 밥그릇에 닿지 않게 따로 포개어 놓았다. 윤은 정더러 여보 당신 생각만 하고 다른 생각을 못하오? 그 주전자 물을 다 써버리면 밤에는 무엇을 먹고 아침에 내 식구가 세수는 무엇으로 한단 말이오?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지 쓰는겨 사람이란 하고 공격하였으나 정은 못 들은 체하고 주전자의 물을 거진 다 써내려서 제 밥그릇과 국그릇과 젓가락을 한껏 정하게 씻고 있던 것이다. 이 모양으로 윤과 정과 충돌은 그칠 사이가 없었다. 그러나 정은 간병부와 내게는 아첨에 가까우리만치 공손하였다. 더구나 농업이나 광업이나 한방의술이나 신의술이나 심지어 법률까지 모르는 것이 없었고 또 구변이 좋아 이야기를 썩 잘하기 때문에 간병분들은 그를 크게 환영하였다. 이렇게 잠깐 동안 간병분들 한심을 샀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그릇씩 받아야 할 죽이나 그릇을 두 그릇씩이나 받고 또 소화약이나 고약이나 이러한 약도 가외로 더 얻을 수 있었다. 또 정이 싱글싱글 웃으며 졸라대면 간병부가 여간한 것은 거절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따금 밥을 한 덩이씩 가외로 만날 듯한 것을 젓가락으로 휘저 골라 먹고 그리고 남은 찌꺼기를 행주에다 싸고 소금을 치고 그것을 떡 반죽하는 듯이 이리저리 이겨서 떡을 만드는 요리로 조리로 한입 만남치탄을 다 뜯어먹고 그리고 나머지를 싸두었다가 밤에 자러 온 간병부에게 주고 크게 생색을 내었다. 한 번은 정이 조밥으로 떡을 만들어서 나를 돌아보고 간병부 녀석은 이렇게 좀 먹어야 됩니다. 이따금 달걀도 사주고 우유도 사주면 좋아하지요. 젊은 녀석들이 한 밤낮 굶주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놓아야 말을 잘 듣는단 말이에요. 간병부는 틀렸다는 해가 많습니다. 그 녀석들이 제가 미워하는 사람들의 일은 좋지 못하게 간수에게 일러바치거든요. 하면서 이겨진 떡을 요모조모 떼먹는다. 여보! 그게 뭐 돼요? 대 이상은 또 간병부를 대할 때 10년 만에 낳는 아저씨 대한 살이라도 되면 또 아춤을 하다가 간병부가 나가면 인팔전증 저해석 하더만 인필증 저해석 이 녀석 저해석 하더만 사람이 그리 표리가 부동해서 못 쓰는겨.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 대해서 못할 말을 하고 하날 말은 안 하지. 사내 대장이 그렇게 간사를 부려서 못 쓰는 게요. 또 여보, 당신이 떡을 해주거든. 숯밥으로 해주는 기지. 당신이 입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던 젓가락으로 휘저어서 밥알갱이마다 당신의 더러운 침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먹으면 싫은 게 남을 주고 생색을 낸다. 그런 일을 해서 못 쓰는겨. 남 주고 죄 받는 일이거든. 당신 하는 일 모두 그렇단 말이야. 정말 간병부를 주고 싶거든. 당신 돈으로 단계 한 개나 사서 주어. 꽁. 로 밥 얻어먹어서 실컷 처먹고 먹기가 싫으니 게 밥을 주고 생색을 낸다. 왜 웃기는 왜 웃어? 싱글벙글? 싱글싱글? 그래 내가 그런 말 해. 옳은 말은 들어주어요. 사람 되거든. 네. 나 당신 생글생글 웃는 거 보면 느글느글해. 배창수가 나오려는 게 웃긴 왜 웃어? 무엇이 좋다고 웃는 게요? 하고 윤은 정을 몰아세웠다. 정은 어이없는 듯이 듣고만 있었더니 내가 하는 소리를 당신이 아는구려? 아우 그 배때기나 가리고 앉아요. 그날 저녁이었다. 간병부가 하루 일이 끝나서 빨가벗고 뛰어들어왔다. 저는 오늘 얼마나 고생스러우셨어요. 그래도 하루가 지나면 그만큼 나가신 날이 가까울 것이 아니오. 그거는 나 미안해 삼으셔야지. 그까진 한 3, 4년 갑니다. 참 뱅코하고 무슨 말다툼을 하시던 모양이던데 이 모양으로 아주 친절하게 위로하는 말을 하였다. 백호라는 것은 다음 방에 있는 키가 작은 간병부의 번호다. 나도 이놈 저놈 하면서 둘이 싸우는 소리를 아까 들었다. 간병부는 감빛 기결수 옷을 입고 제자리에 앉으며 고놈의 자식을 찢어 죽이다가 참았죠. 안 입고 온 자식 같으니
아우 제가 뭐길래 그 쟤나 저나 마찬가지로 다 전중이고 다 마찬가지 간병부지. 저놈이 나보다 며칠이나 먼저 왔다고 나를 명령이나 알아들어. 아이 쥐새끼 같은 놈 같으니. 나이로 내가 말해도 제 흉불은 되고 세상에 있을 때 사회적 지위로 보더라도 남면서기가 지는 사람인데 그래 쟤따위 한자요 두자요 하던 놈들과 같은 줄 알고 이놈의 자식. 내가 오늘 참았지만은 다시 한 번만 곧따위로 주둥아리 놀려봐. 그놈의 아가리 등을 뚫고 다리만 생이를 물려줄 놀걸.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는 많은 사람이거든. 하고 겉방에 백호라는 간병부에게 들려라는 말로 남을 부리라 했다. 정은 간병부에게 동정한 듯이 여러 번 하면 차고 나서 잘 주무시오. 신상 체면을 와야지 고까지껏 어린애에 무얼 할 마타움을 하시오. 말다툼을 하시오. 아이 나쁜 녀석. 그 녀석 눈깔 딱 짜고 주둥이하고 독살스럽게 먹게 생겼지. 방정은 고개 무슨 방정이야. 그 녀석 인제 옥에 들어서 난 날로 또 네 집에 불 놓고 들어올걸. 원 그 녀석. 글쎄 남의 집에 불을 놓다니. 간병부는 정의 마지막 날에 눈이 희동그레지며 그래 나도 남의 집에 불 놓았어. 그랬더니 어땠단 말이여. 당신같이 남의 돈을 속여 먹는 것은 괜찮고 남의 집에 불 놓는 것은 나쁘단 말이오. 뭔 풀 안 입고 온 소리를 다 듣겠나. 여보 내가 불을 놓았으니 어떻게 할단 말이오. 웃기는 싱글벙글 왜 웃어. 아이고 그래 백오나 내가 남의 집에 물을 놓았으니 어떡하란 말이야. 하고 정에게 항의하여 상했다지를 하였다. 정의 얼굴은 빨개졌다. 정은 모처럼 간병부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그만 탈선이 되어서 이 복면을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정의 얼굴에는 다시 웃음이 돌면서 아니 내 말이 그 말이오. 신상이 오해시지. 하고 변명하려는 것을 간병부가 오해? 유키가 어떠슈? 어떠우?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신상도 불을 놓쳤지만은 신상이 술 취해서 놓으신 것은 그 술김이 아니면 신상이 어떻게 불 놓으신 낭만이요. 선상이 우락부락해서 혓김에 때려 죽인다면 몰라도 천승이 대장부 나오시니까 사기나 방어나 그런 죄는 안 지을 것이란 말이오. 그저 애매하게 방어죄를 지셨단 말씀이시오. 내 말이 그 말이거든. 그 말이오. 그런데 말이오. 저 백호 그 녀석이야말로 증신이 말짱해서 불을 놓은 것이 아니오. 그게 정말 방어죄거든. 내 말이 그 말씀이야. 언제 알아들으셨어? 정은 제 말에 심이라는 간병문이 분이 풀린 것을 보고 자 이거나 잡수세요 하며 통속에 감춰뒀던 조밥떡을 내어 팔을 기다랗게 늘어서 간병문한테 준다. 아이고 날마다 이거 미안해서 어떡하오 하고 간병부는 그 떡을 받았다. 간병부가 잠깐 일어나 간수가 오나 아니 오나를 보고 난 뒤 그 떡을 한 입 베어물었다. 아까 간병부와 정의 언쟁을 흥미로운 눈으로 흘끼들끼 건드리지않았던 윤이 아뿔싸 신상 그것으로 잡수시 마시오 하고 말만 부족하여 손에 살살살 내흔들었다. 간병부는 껌직하듯이 떡을 입에 문 채로 왜요? 하고 제자리에 와앉는다. 간병부 다음에 내가 누워있고 그 다음 청, 그 다음에 윤. 우리의 자리 순서는 이러하였다. 윤은 점잖게 도사리고 앉아 부채를 탁탁하며 내가 말리면 마슈. 내가 언제 거짓말했더니 우리 목에 칼이 고더라도 난 바른 말만 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면서 간병부는 입에 물던 떡을 삼켜버린다. 그리고 나머지를 지리감 위에 싸서 등 위에 놓으면서 아니 어찌 먹지 말란 말이오. 그건 하실 것이 뭐지 있어. 저시면 못할쓰니 이게 먹지 말란 깨지. 아이고 말해요. 아이 말해요. 우리는 속이 갑갑해서 그 변종만 들리는 소리를 듣고 가슴에 불이 나서 못 견디어. 이때 정이 매우 불쾌한 얼굴로 신상 그 미친 소리 듣지 마시오. 으스 잡수세요. 내가 신상께 얼마 못 잡수실 걸 드리라고 하였건만 간병부는 정의 말로만 안심이 안 되는 모양이어서 윤서방 어서 말씀하시오 하고 약간 노기를 띤 어성으로 재차 묻는다. 그렇게 아시고 싶은 건 무엇이 있어서 부정한 것으로 아니시란께 내가 신상께 해로운 말씀을 할 사람은 아니란께. 아따 그 아가리 좀 못 닥쳐 하고 참다 못해 벌떡 일어나 윤을 흘겨본다. 윤은 까딱 아니하고 여전히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아이고 당신네 평안도에서는 사람의 입을 아가리라고 하니 모르겠소만은 우리 전라도에선 점잖은 사람이 그런 소리 아니하오. 아유 종교가 노릇을 20년이나 했던 양반이 그 무슨 말버릇이랴요. 종교가 노릇을 10년이나 했으면 또 남 먹으라는 준 음식에 침만 발라주었지. 10년만 했으면 코 발라주고 그 그릇을요. 아이고 내가 그러지 않아도 이러지 않았을 거디. 그디 저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려거든 스스로 들어서 주는 법이여. 침에 묻은 젓가락을 휘휘저어가면서 만날 듯한 노랍조스를 죄다 골라 먹고 공도 이것보다 집었다가 놓고 저것도 집었다 놓고 입에다 넣고 우르스만큼 죄다 골라 먹고
끓여놓고 좁쌀 흰 썩은 꼬만 남겨서 제밥그릇 죽밥그릇 젓가락 씻은 깨순물에 행주를 죽여가지고는 고무든 손으로 주물럭주물럭해서 떡이라 만들어가지고 그런 뒤에도 요모조모 만날 듯한 싶을 때는 다 떼어먹고 그것을 삼겼다가 사람 먹으라고 주니 벼락이 무섭지 않아? 그런 것은 남을 주고도 별을 받는 입장이라 법이라고 내가 그만큼 잃었단 말이야. 아우 잠깐만 좀 쉬었나 할까? 29페이지까지인데 오늘은 저기 여기까지 그냥 읽어보니까 저도 이제 뭐 계속 얘기하지만 29초까지 잠깐만요. 이거 메모해야 되겠다. 계속 읽어봤지만 뭐 19초까지 읽었죠. 19초까지. 나머지 내일 읽을 거고요. 나머지 내일 읽겠습니다. 내일 읽고요. 딱 보면 이제 감옥의 그 사건 때문에 하여튼 감옥에 갇힌 뒤에 나온 뭐 얘기였고요. 아유 하여튼 저기 낭독하는데 채팅 쳐주는 거는 정말 처음이고요. 뭐 왜 하는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저희 엄마가 제가 이렇게 활동하는 거 엄청 좋아하셔요. 좋아하시고 엄청 좋아하시고요. 옛날에 그 고등학교 그 나오는 그게 있어요. 그게 있는데 그 책을 저희가 이제 황망근은 그렇게 말했다랑 이발소를 읽어드렸거든요. 같이 읽었는데 재밌더라고요. 재밌고 그때 이제 제가 유튜브 채널 따로 개설해가지고 어느 분들은 뭐 제 친구 중에서 아는 친구도 있을 거고 뭐 아는 사람들 중에서 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 대학 교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너는 시를 읽어주고 이런 걸 해봐라 해가지고 뭐 몇 번 하다가 이제 뭐 저작권 문제도 있고 뭐 이것저것 문제가 있다는 걸 알다 보니까 하여튼 뭐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여기 와서 이제 저작권 만료된 거 읽고 있고요. 유튜브에 올릴 거고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하는 겁니다. 하여튼 19주까지 읽었고요. 읽어보면 조선인들 얘기도 보면 뭐 방화도 저지르고 뭐 어떤 죄로도 다 나왔는데 뭐 이제 흥사단 해체돼서 이제 뭐 사건도 일어나고 이런 문제 많은 약간 이런 문제 많은 문제 많은 뭐 조선의 실상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보면 똥통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그 이광수가 이제 변명했던 내용 중에서 1등 칸에는 외국인이 타고 있고 2등 칸에는 내국인 중이나 아니면 저기 돈 많은 사람 일본이 타고 있는데 마지막 칸에는 똥통 같은 한국인이 타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식을 개종하기 위해 나는 친일을 하였다 라고 변명까지 하거든요. 옆에 계신 분이 이광수고요. 낭독을 하고 싶었고 사실 저도 재밌는 소설 있으면 사실 한번 낭독해주고 싶은 게 고 소개시키고 싶은 게 사실 제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돈 벌면 좋고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유튜브에 올라갈 거고. 그리고 이제 독일 분이 계세요. 그분이 잠이 안 오신대요. 잠이 안 오셔가지고 잠이 안 오셔가지고 제 걸 보고 나서 저기
이제 불면증 치유되셨다 하셔가지고 이것도 한번 올려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그랬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여튼 운명 오늘 저기 29페이지까지 읽어봤고요. 내일 29페이지까지 또 읽어볼 예정이니까 그 제가 저기 오늘 저기 아침에 한 거는 지울 거고 저녁에 한 거는 이거는 지금 놔둘 거예요. 놔둘 거고 유튜브에 올라갈 겁니다. 유튜브에 올라가고 편집 안 할 거예요. 유튜브에 올라갈 거고 어차피 뭐 들으신 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대로만 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안녕.